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편해져요. 무조건 걸러야 할 사람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걸러질 사람에 해당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 내가 거르는 사람 딱 한 가지, 미안해, 고마워, 이 말 못하는 사람 믿고 거릅니다. 말 배려하고 예쁘게 하는 사람 만나세요.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한없이 배려해주고 잘 대해주면 자기가 갑인 줄 알아요. 다 그렇더라고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선을 분명하게 그어놔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고맙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소리 못하는 사람 진짜 손절해야 함 착한 것 같은데 찝찝한 유형, 소시오패스임. 타인 중심으로만 살다가 지치고 지긋지긋해서 이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중입니다. 피해야 할 사람 5가지 특징. 건강한 관계를 위한 현명한 선택.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심지어 삶의 방향까지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휘말릴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갈등을 피하고 타인의 요구에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항상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갇혀 자신을 희생하며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무조건 피해야 할 사람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현명한 관계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만성적인 부정성을 가진 사람. 만성적인 부정성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 비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에 집착하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자존감까지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1. 끊임없이 불평하는 직장 동료. 매일 아침 직장 동료 어씨는 출근하자마자 불평을 쏟아냅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어. 커피가 너무 써.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등 끊임없는 불평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어씨와 함께 있으면 마치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 감정적인 뱀파이어. 감정적인 뱀파이어는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와 감정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와 불행을 과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과 관심을 얻으려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일방적이고 불균형하며 결국 우리를 지치고 고갈되게 만듭니다. 사례 2. 항상 자신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친구. 친구 B씨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문제와 불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연애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등 끊임없는 불평과 한탄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B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3. 조종하려는 사람.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은 죄책감, 의무감, 두려움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불평등하고 건강하지 않으며 우리의 자존감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사례 3. 죄책감을 이용하는 부모. 부모 C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 때문에 엄마는 희생하며 살았다. 내가 잘못해서 아빠는 힘들다 등의 말로 자녀를 조종하려 합니다. C씨는 자녀의 독립적인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4.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공간, 시간, 감정을 침범합니다. 그들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원치 않는 조언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유발하며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사례 4.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는 지인. 지인 D씨는 만날 때마다 개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연봉은 얼마야?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야? 등 사적인 질문은 불편함을 넘어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D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5. 지속적인 비판과 비난. 건설적인 비판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비판과 비난은 자존감을 훼손하고 정신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약점을 찾아내 비난하고 칭찬이나 격려에는 인색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더 잘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건강한 자아 형성을 방해합니다. 사례 5. 끊임없이 비난하는 연인. 연인 E씨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옷 입는 센스가 없다, 말하는 방식이 답답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등의 비난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E씨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항상 단점만 지적하며 변화를 강요합니다. 결론. 건강한 관계를 위한 현명한 선택.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건강, 자존감, 삶의 목표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글이 독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